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저의 부족함과 정치의 어려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에 대해서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 하는 아픈 공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퇴임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내년 대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만큼 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임기 동안의 공과에 대해 나름 허심탄회한 답들을 내놓아 눈길을 끌기도 했죠. 정치인 이낙연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발언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순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는 화산이 준비하셨죠. 예고해드린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려면 대선 전 1년 전 시점에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예, 이렇게 사퇴를 하는 것은 당선될 때부터 예견이 되었던 거고요. 네. 네, 이 시점에서 그의 유명했던 과거의 논평을 하나 돌아보자면요. 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름길을 모르거든 큰 길로 가라. 큰 길도 모르겠거든 직진하라. 그것도 어렵거든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이야, 뭐가 그 시적이네요. 한편의 네. 시 같아요. 이게 2002년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 캠프에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대변인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때 막 당이 흔들리고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한다 이런 논란들이 많을 때 예. 이런 논평을 내서 유명해졌었습니다. 아하, 그때 막 그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을 당시. 네. 예. 이낙연 전 대표 퇴임 뉴스의 비밀은 대선의 지름길 몰라서 당대표의 큰 길로 왔습니다. 이제는 멈춰서서 생각하겠습니다. 예, 뭔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이낙연 대표의 그간의 행로입니다. 지난 8월, 작년 8월이죠.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의 수락 연설 내용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예. 실업자는 들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하면서 조금 울먹이는 예. 그런 음성이 또 화제가 됐었습니다. 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수락 연설이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된 예. 상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뭐 확진이 된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자가격리를 한 5번 정도 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네, 작년 총선 때의 2월에 첫 번째 자가격리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7월에 확진자를 접촉한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한 이후에 또 자가격리를 했었고 예. 세 번째는 제가 뭐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라디오에 출연을 했다가 네. 한번 또 확진 위기에 있어서 그때 예. 이제 자가격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번째는 라디오도 C로 시작하지 않아요? 코로나처럼 C로 시작하는 방송인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면 다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취임 상견례를 했다가 예. 그 국민의힘의 의원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의원이 또 확진자하고 접촉을 한 것이 드러나서 네. 자가격리를 했었고 다섯 번째는 지난해 11월에 종로구의 한 모임에 참석했다가 예.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거의 자가격리의 역사였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코로나19지만 예. 이 원격 대화가 가능한 이런 시대에 예.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수락연설을 했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죠. 예, 많은 시간을 자가에서 보내신 대표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재임 중 가장 강조했던 것 단어로 풀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세 글자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2020년 9월 7일 초창기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우분투,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협치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협치를 강조합니다. 당시에 협치를 강조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 범여권이 180석의 거대 의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예. 오만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많이 경계되었던 아하.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지난 총선 때도 보면은 개표 출구조사 방송 때
그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고무적인 결과였겠지만은 예? 당시에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얼굴은 굉장히 엄중해 보였거든요. 아하. 이런 표정 관리를 때일수록 한 거죠? 그렇죠. 표정 네. 관리도 표정 관리겠지만 이런 때일수록 조심해서 걸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원래 그쪽의 정치인이 아니었었던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예. 맞춰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아하. 이런 생각을 또 했을 수도 있겠고요. 음흠.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조금 그것하고는 거리가 있게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3법, 노동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 규제법, 5.18 처벌법 이런 여러 가지 주요 쟁점 법안들이 결국에 여당 주도로 네. 통과가 됐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교훈을 남기는 것이 꼭 온건파 이미지를 갖고 있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서 예. 타협이 되는 건 아니다. 아하. 오히려 온건파가 온건한 얼굴로 굉장히 신중하고도 매끄럽게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버릴 수 있다. 예. 네, 이런 또 교훈을 낳게 됩니다. 그래요. 참 묘한 교훈입니다. 원래 정치가 그런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강경파 지도자들끼리 만났는데 협상이 잘 풀려버려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네. 그렇게 또 타협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거꾸로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아하. 볼 수 있겠죠. 네. 자, 좋은 설레입니다. 한번 연구 대상이네요. 지난 연말 전국 떠들썩하게 만든 게 그 추윤 갈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이었어요. 이때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를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때 좀 삐끗하는 그런 네. 페이스가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 전 총장의 문제라고 법무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나오니까 네. 법무부에서 밝히는 것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좀 추진해 보자. 이걸 검토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환영을 해버렸어요. 좋다. 예. 국정조사 한번 해보자. 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둘 다 불러보자. 아하. 이렇게 나와버렸고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난색을 표명하면서 이러다가 잘못하면 뭐 역풍을 맞거나 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걱정을 내비쳤는데 이것이 정치 감각이 좀 삐끗한 것 그리고 리더십이 좀 흔들린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또 관측을 낳기도 그래서 했었습니다. 이건 뭐 대형 사고 같아요? 뭐 순식간에 지나간 측면도 있어서 아주 대형 사고 같진 않았는데 예. 이낙연 대표의 당 장악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뭐 아하. 이런 또 논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추미애 윤석열 갈등에서는 이낙연 대표는 손실을 입었다라고 봐야 될 것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층이라고 했을 때 크게 저는 세 부류로 구성이 돼 있다고 봤거든요. 예. 첫 번째는 호남입니다. 이낙연 대표 고향이었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친문. 네. 아무래도 이 정부의 주류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 세 번째는 뭐냐면 보통의 민주당 인사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런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지난 총선 때 유세를 할 때 오만한 민주당 제가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이야. 이런 발언까지도 했었어요. 예. 네, 그것이 이제 대중의 기대치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지지층에서 좀 이탈을 하면서 예. 윤 전 총장 쪽으로 가거나 아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지지율이 더 처지는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당대표 취임할 때는 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동의 1위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그 취임해서 이렇게 많이 깎여져 나갔다. 참 뭐 이런 게 큰 변화인데요. 자, 올해도 연초부터 큰 논란이 일었죠? 그렇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 네. 두고두고 또 문제가 됐어요. 이게 지지층의 반발이 거셌고 심지어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거지만 호남 지지 기반까지도 흔들렸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도 이재명 지사하고 차이가 꽤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네. 근데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전혀 예상 못했을까? 그건 아니다라고 봤을 때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텐데 첫 번째는 당내 경쟁에서는 당장이 불리하더라도 좀 멀리 보고 예. 비지지층 쪽에도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아하. 하는 그런 뭐 중도 통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행보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청와대도 이 문제로 분명히 고민이 깊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좀 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서 어떻게 여론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보면 실험해 본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청와대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지지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한 자릿수로 추락한다거나 그런 건 또 막아냈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동안에 딱히 제3후보가 부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방어는 해냈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다가오는 4월에 재보궐선거 현재부터는 이제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간 당을 지휘해왔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지지율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종합을 예. 하면 당 대표를 했는데 네. 당 대표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뭐 쭉 말씀하셨지만은 이미지가 괜찮았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답변을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재난 상황에서 네. 어떤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안심을 시키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들을 챙긴다든지 네. 그래서 뭔가 저 이낙연 대표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나 보다 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예. 리더십을 그때는 이제 보여줬거든요 나름대로. 예. 거기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이낙연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 그게 이제 지지율의 고공 이제 좀 상승으로 나타난 건데 네. 근데 당 대표가 된 다음에는 지금 쭉 허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뭔가 말을 합니다. 네. 뭔가 구상을 던지고 어허. 뭔가 야 이거는 한번 쳐보겠다 딱 예. 이렇게 던져요. 근데 그게 뒤로 가면서 용두사미가 됩니다. 항상. 어허.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당에 오히려 부담을 남긴다든지 음흠. 제대로 매듭이 안 지어지고 오히려 당이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수습하고 이런 국면으로 자꾸 가거든요. 점점 이제 실없는 사람이 된 거죠. 아하. 그게 올해 초에서는 사면론에서는 결국 그게 결정타가 이제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럼 되돌아가서 이낙연 대표가 대표를 하지 말았어야 될까? 그래야 이제 대권 주자로서 더 유리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낙연에게 대표란 무엇이었을까? 예. 그것은 마시지 않을 수 없는 독배 같은 것이었다. 오, 이런 독배. 생각이 듭니다. 예. 독배지만 막걸리 못지않게 맛있기도 합니다. 막걸리를 잘 예. 먹으면 취합니다. 예, 막걸리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죠. 자, 이런저런 악재도 있었던 반면에 이낙연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해 남긴 것도 있어요. 바로 신복지의 담론. 네. 예, 앞으로도 계속 이건 지속 가능한 어떤 그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면론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올해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더 많이 보여줬는데요. 네. 심지어 강경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당정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 비공개 발언이긴 한데 지난 2월 14일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정부 인사들에게 당신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 이렇게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계속 나오는 신복지라는 그 프레임이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도 정립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프레임이 어떻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별로 없다. 예. 어떤 단어라든지 슬로건 이런 것들이 좀 튀어나오는 것은 아직 없어 보이는데 예. 제 나름대로 발언들을 뒤져서 잡아본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를 강조하면서 네. 우리가 부담을 좀 더 늘려야 된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보험에 든다고 생각하시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나름대로 표현을 이제 보험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세금 더 내고 네. 이런 어떤 것들 증세에 관한 걸 돌려서 애들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이 꼭 뭐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서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넣어두는 것이고 그 자체로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뭐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좀 감내하자 예. 이런 메시지를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평론가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대권 주자로서 부활하려면 예. 지금 뭐 재보선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재보선의 성과라는 게 또 이낙연 만약에 재보선에서 이기면 예. 뭔가 승리했다라는 평가가 이낙연 대표의 공일 거냐 그거는 또 100%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후보의 공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로 공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이 재보선에 그래서 재보선의 성과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뭔가 부활을 노린다고 한다면 예. 시대 정신을 정확하게 읽고 그 시대 정신에 맞는 리더십을 이제 내놔야 됩니다. 예.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부담 중복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법론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네. 저는 같은 이낙연 대표와 개인적인 관계는 없는데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한번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노인들을 챙기면서 혈압약도 챙겨주고 벽시를 좋죠. 예. 농촌진흥청에서 받아가라 예.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겨도 이낙연 대표가 그로 인해 얻는 건 많지 않다. 그러면 지면 그때 손해 보는 건 없을까요? 손해 보는 게 분명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 승부라는 게 예. 이겼을 때는 서로 공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졌을 때는 서로 패배 책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자야 본전이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책임이다부터 당 지도부 책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예. 청와대 책임이다라고 당내에서 하기에는 뭐하니 예.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론이 나올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예. 이낙연 어려움은 대표 있네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겨야 됩니다. 어쨌든 지는 것은 이겨야 너무 된다. 불리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선거 유세라든지 지원 유세 이런 것도 다니면서 예. 그리고 유세 다니고 나서 이기면은 예. 이낙연 효과가 먹혔다 아하.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아 그렇군요. 야 그렇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 정말 운명의 한 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판이 커져가고 판돈도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듣죠? 빙하 어떤 뉴스입니까? 네, 판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LCT 뉴스의 비밀은
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뉴스도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예. 네, 이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LCT 비리 뉴스가 많이 나와서 예.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있고 할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일인가 짚어봤습니다. 자, LCT라면은 그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 그 분양하는 그 회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연일 뭐 부산 지역에서는 큰 현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왜 뉴스입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건물 이름이죠.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이름이 이제 LCT인데 예. 부산 해운대에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뭐 실물을 보진 못했습니다. 음. 네. 근데 목격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LCT라는 건물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느껴진대요. 이게 뭐랄까 프론트 비치형 무슨 뭐 이렇게 리조트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 뭐 바닷가에 가다가 갑자기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인허가 과정부터 말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가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인 건데 예. 지금 당시에 LCT가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할 때 특혜 분양을 해주려고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진정서가 예. 경찰에 접수가 돼서 어허.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이 소식이 나와가지고 지금 화제인 건데요. 예. 이 진정서에 들어가 있는 이제 특혜 분양용 리스트를 보면은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그리고 뭐 검사, 법원장 이렇게 전현직 고위공직자의 유명 기업인과 지역 언론사 사장까지 막 100여 명 정도가 뭐 포함이 돼 있다. 어허.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상적인 분양 절차에 앞서서 분양 물량을 미리 빼준 것이다. 이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야, 지금 뭐 LH 공사 건으로도 시끄러운데 또 이런 게 나타나면 아주 경천동지할 일 아니겠어요? LCT 측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우려할 정도였다. 그래서 이 자녀 세대는 주택법 등에 의해서 적법하게 임의 분양 방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그리고 이 명단이 나온 거와 관련돼서는 당시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다 퇴사했다. 그래서 예. 잘 모르겠다. 예. 그런데 자녀 세대 분양을 위한 이제 고액 리스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한데 이런 만약에 특혜 리스트라고 하면 예. 보안 유지가 생명인데 이런 게 뭐 엑셀 형식의 파일로 뭐 회사 컴퓨터에 저장됐다 뭐 이런 건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런 진정서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분위기를 또 막 풍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원래 LCT는 항상 그 부산 지역에서는 아주 그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문제는 지금 보궐선거 한복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이제 나와서 공수처가 이걸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고요. 네. 조국 이제 전 법무부 장관이 기사를 공유를 하면서 또 비슷한 주장도 했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덮으려는 어떤 물타기용 뉴스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가 해운대 갑인데 예. LCT가 내 지역구에 있다. 예. 한 4년 이상 전부터 LCT로부터 나도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가짜 뉴스가 떠돌았고 그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하태경 의원이 시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점검을 해봤는데 부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없다 예. 하면서 이게 일종의 관건 조작 선거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정치적인 쟁점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리로 옮겨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만약에 가짜 뉴스라면 수사를 해서 더 규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털어버리면 되잖아요.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던 사안이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쟁점인 것이죠. 그래요? 그래서 부산지검이 2016년부터 이제 이걸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배덕광 의원이라든지 현기환 전 정무수석 이게 구속 기소가 되고 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 현기환 전 수석이 예. 상당히 뭐 여러모로 볼썽사 나온 이런 장면도 연출하고 그랬는데 그때 좀 허무했던 것이 예. 박사모,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지지했던 네티즌들이 예. 인터넷에다가 이거 터트리면은 민주당 문재인과 새누리당의 김무성이 날아간다. 뭐 이런 글이 막 돌았거든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예. 배덕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 이렇게 기소가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이분들은 그분들이 예견했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수사가 끝난 이후에 2017년 5월 달에 시민단체들이 또 이 LCT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라는 사람이 LCT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4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네. 부산지검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기소를 하고 4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시에 검찰이 뭔가 부실 수사를 하고 축소 수사를 했다. 예. 이런 평가로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춘 후보의 경우에는 이 LCT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마르지 않는 비리와 특혜 의혹의 셈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인기 있는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정부가 이렇게 이 특혜 분양을 해준 것은 보이지 않는 현금 다발을 안겨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예. 이게 과연 아무 대가 없이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의혹을 지금 또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명춘 후보는 계속 의혹이 있다 이러면서 더 오히려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아마 예. 김종대 전 의원이 선거 나갔어도 그런 주장 할 겁니다. 뉴스 이렇게 나왔으면은 또 저를 끌어들이십니까? 하긴 제가 나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동훈 검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모 경제지 기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에 이제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대대적으로 막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언론에 막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얘기를 반박을 한다는 차원에서 왜 LCT 수사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안 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인터넷에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는 한동훈 검사한테 LH 의혹 수사를 시키면은 며칠이면 이미 다 끝나고 벌써 대대적인 압수수색 시작됐을 것이다. 예. 지금 정부가 늦장 대응하고 있다. 경찰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인터넷에 누가 썼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예. 한동훈은 그럼 그때 왜 부실 수사를 했느냐? 예. 이 기자가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예. 근데 요즘에 한동훈 검사는 상당히 법적 대응에 대해서 여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 번 이름 오르락 예, 내리락.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막 5억 원씩 막 걸고 이러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서 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과 나는 수사에 개입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예.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찝찝한 내용은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서 뭐 소윤 대윤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총장은 대윤이고 예, 이 윤대진 검사라는 분이 소윤인데 예. 이 검찰사 당시에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이른바 이제 소윤 윤대진 검사였기 때문에 예. 뭐 이걸 가지고 또 어떤 뭐 축소 수사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윤 전 총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검찰에서 뭐만 하면 다 제 책임입니까? 예. 1987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네. 그만 좀 엮으십시오. 예. 근데 선택적 어떡합니까? 수사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자꾸 엮이시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장관님 우리 둘 다 전직 됐는데 이제는 예. 좀 덜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저도 대선을 갑니다. 예. 아니, 두 분은 언제까지 싸우실 거예요? 아유. 그 추윤 갈등이란 말이 요즘 사라지라 했는데 우리 방송에서만 그냥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관건 선거라고 그러지만 철저한 수사 이루어지면 그런 논란 다 없어져요. 그러면 같은 주장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과거에 그러면 검찰 수사가 정말 깔끔하게 끝났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게 계속 이제 도화선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LCT 이영복 회장이 정관계는 물론 검찰에까지 엄청난 규모로 뇌물을 살포하고 이 사람들을 다 관리를 했다. 근데 이 뿌리를 캐는 건 결국 검찰 수사가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안 한 거냐 못 한 거냐 네. 이 의혹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위법이냐 아니냐의 경계가 있는 듯이 보이는 건들이 있는데 예. 아마 이거 제대로 못한 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앞서도 HT 측이 해명을 했듯이 이게 미분양인 것을 이렇게 미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특혜처럼 보이게 된 것이지 예. 꼭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LH 의혹하고 비슷한 건데 네. 내부 정보를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현명하게 투자를 한 것이다. 이렇게 우기면은 사실 확인할 방법이 이제 여의치 않은 거랑 비슷한 얘기가 된 거죠,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 기회만 되면 서로 나눠 먹고 봐주고 뭐 이런 일상이다라는 것처럼 비춰져서 예.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 그걸 다시 정치권이 재생산하고 입씨름을 벌이고 있으니까 예. 못 살겠다 이겁니다. 예. 하여간 LCT건 LH건 요즘 L자가 문제인데 이 L이 신뢰의 어떤 거 언어로 좀 바뀌었으면 러브, 좋겠습니다. 네, 러브로 갑시다, 좀 러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러브 정대. 네. L 하면 리낙연입니다. 아, 또 거기서 L이 다시 나- 나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예. 아이고, 시도 때도 없이 나오시네, 이분들은. 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도 빙하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LH 뉴스의 비밀, 입이 가벼운 장관의 운명인데요. 네.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는데 뭐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마우스 푸어 같았습니다. 마우스 푸어. 아이고, 끔찍한 내용일 것 같아요. 관련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투기 행위를 마치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국토교통위에서 변창흠 장관이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나온 얘기 소개해 주세요. 여야 모두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박상혁 의원도 이제 여당 의원이죠. 그래서 강하게 좀 질책을 했고 특히 야당은 막 사퇴도 요구를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심상정 의원의 경우에는 당장 사퇴하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나도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호통을 막 쳤고요. 네. 변창흠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은 못했습니다. 뭐 참당한 심정이다. 예. 엄정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근본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예. 이 LH 직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 사는 건 바보짓 아니냐. 시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까 메리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예.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글쎄 안 해도 되는 말을 해가지고 계속 얻어 터지는데 이 매를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이 발언뿐만이 아니라 정부 대응이 처음부터 아니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국토부가 네. 셀프 조사한다 이거에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LH 직원들이 SNS에서 부적절한 얘기한 거 이런 것도 다 기사화되는 국면이거든요. 예. 내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도 투자 이익이 크니까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데다가 일부 직원들은 지금 합동조사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결국 LH 사장 출신인데다가 이 발언도 이상하게 한 변창흠 장관이 막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럼 과연 변창흠 장관이 사퇴하거나 교체까지 갈 것이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당분간 계속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겁니다. 경찰 오늘 압수수색했죠?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래서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LH 본사, 그다음에 과천유양 사업본부, 광명시흥 사업본부 이런 데하고 LH 임직원 주거지 등을 상대로 이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는데 네. 다 이번 신도시 관련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 이런 이제 부서들입니다. 예. 그리고 보수단체가 고발한 임직원 및 가족들에 대해서도 지금 출국 금지 조치도 하고 막 이랬다는데 예. 지금 다소 이런 수사들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지만 이렇게 뭐 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주목이 되고 아마 여기에 변창흠 장관의 직책도 뭐 좌우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수사의 진행 상황에 여러 사람들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